네,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시험도 다 끝났고, 오늘부로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이제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또 다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지금 강의하는 거는 부동산 공법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배웠던 것들이 이제 실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럼 이제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일단 아직 발급은 못 받았다 하더라도 시험 점수를 맞췄을 때 합격선에 들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후에 이 강의를 보셔서 자격증을 따시고 나서 보시는 분이 계실 건데, 일단 1년, 2년, 길게는 3년, 4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자격증 따시느라고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제가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정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강 후기 한마디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할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는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여러분은 실무를 우리가 중개사법에서 실무라는 과정이 있지만 실질적인 실무 나가면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내가 창업을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소공으로 취업을 해야 돼? 아니면은 뭐 법인 같은 데 가서 좀 배워야 돼? 아니면 공부를 좀 하고 실무 공부를 좀 하고 진행을 해야 돼?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중개업을 했고 2004년도부터 한 4년 정도 제가 우리 실장님들 모시고 강의도 했었고, 저는 땅도 사서 건물도 지어봤고 분양도 해봤고, 왜? 이 공법이라는 과정이 저는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매번 개정되는 부분들은 저는 제일 먼저 제가 알게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어떤 기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땅을 매입하거나 경매로 낙찰 받을 때도 남들보다 모르는 거 좀 더 아는 게 많아지니까 도움이 많이 돼서, 여러분은 이제 자격증도 땄고 이제는 재테크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투자 공부도 하시고 경매로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할 건지 그런 공부도 좀 하시고, 이제 중개업도 하셔야 되잖아요. 중개업을 할 때 내가 뭘 알아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제가 이런 것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 중개 초보라고 써놨죠. 중개 초보 그러면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요 정도는 좀 알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중개 초보를 위한 중개 실무에서 알아야 될 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셨잖아요. 근데 중개사무소에 딱 가는데, 저는 현재 미스터 홈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파트너스 분들이 지금 100명이 넘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 1명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그분들이 초보였을 때부터 지금은 실력자가 돼서 강의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투자도 많이 해서 돈도 버신 분들 많지만, 그분들이 처음부터 어려웠던 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전 다 봤잖아요. 100명이 넘었죠, 옛날에. 지금 현재 창업을 했다가 폐업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보면서 어떤 경우가 성공하는 사례가 많았고 어떤 경우에는 폐업하는 지름길로 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간략 하나만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요 정도 초보는 좀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 자, 사무실 앉아있으면 우리 중개 대상물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중개하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주택이에요. 주거 분야입니다. 자, 주거 분야가 있고, 조금 이제 업데이트 되면요, 이제 상가도 좀 해요. 상가. 처음부터 상가 하지는 않거든요. 좀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상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중개를 위해서. 그리고 공장, 상가 공장, 마지막에 가면 토지까지 가죠. 그래서 초보자가 시작해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토지 쪽으로 오는데, 저는 토지 쪽 위주로 많이 해요. 저도 이제 토지 투자를 좀 많이 한 편이었고, 토지 관련돼서 컨설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토지 중개, 토지 투자, 토지 컨설팅 치면 그래도 제 이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중개사 공부만 하셨던 분들은 제가 중개사, 공인중개사 공법만 강의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쪽을 더 많이 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나가면 고상철 이렇게 유명한 애였어? 이렇게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얘기해야 그래, 내가 너 믿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이 토지까지 오는데 그래도 주택부터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주택의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어. 중개 분야가 일단 아파트도 있고요, 빌라, 다세대,
원룸 있죠. 여러 가지 많아. 근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 뭐 오피스텔도 있고 여러 가지 많겠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 결정도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소공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중개사무소에 취업을 한 거예요. 하고 나면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아파트 보러 왔어요. 뭐 이렇게 들어와. 그럼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님께서 저한테 내가 소공인데 아파트가 중개 의뢰가 오면 이렇게 하세요. 알려주는 분이 많지 않아요. 네, 본인도 지금 자기 거 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소공을 뽑았는데 일일이 가르쳐 주면서 하시는 분이 뭐 100에 하나 이 정도 있을까? 이 정도예요. 왜? 거기는 중개 거래가 거의 없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야. 이런 걸 못 가르쳐 주는 곳은요, 바쁜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 가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곳 가면 알려주질 않는 거라. 알려줄 시간도 없고, 그리고 알려주게 되면 배반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요런 거 문의가 왔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까? 이것도 지금 안 잡혀 있고요. 자격증만 딴 거야. 자격증을 이제 12월 달에 아마 이제 11월 말에 자격증 교부 받으면 이 자격증을 받으면서 내 뇌를 교환을 하게 됩니다. 내 뇌는 절로 가져가시고 이제 난 자격증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격증은 있는데 뭐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을 위한 우리는 자격증을 취득한 거고 실무를 위한 자격증이 아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격증만 따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창업할 때, 뭐 취업할 때 궁금한 사항에서 8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거를 뭐 목록을 뭐 잡아서 쏟아 보니까 10개는 안 돼요. 한 8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관련된 거 설명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상가 10평짜리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떤 사무실을 조그만 거 할 거고 가게를 조금 할 건데 10평 정도 되는 거 보고 있는데 여기는 평당 제가 매수를 해서 할 겁니다. 여기 평당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 임대료가 평당 얼마예요? 뭐 월세가 얼마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평당 가격이 얼마냐,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냐, 전용 면적이 뭐냐 분명히 공부할 때 배웠지만 실무 나가면은요 보통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제가 4층짜리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한번 해보는 건축업자인데 분양하려고 하는데 토지, 여기 도심지에서 토지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느 땅을 어떻게 브리핑을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소개만 시켜주는 사람이 있지만 안 되는 물건을 되게 해야 계약이 성사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거 별로 아닌 것 같은데도 이거 이런 장점이 있어서 요거는 이 사람한테 맞겠다. 이 10개 중에서 얘는 좀 아니지만 요거는 좀 맞겠다. 이런 것들을 골라내서 브리핑할 능력이 좀 있으려면 토지 가치 분석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듣는 거, 우리 집 팔아줘요.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팔아달라고 매수가 왔는데 아파트 뭐 32평형대 아파트입니다. 뭐 7억에 팔아달래요. 그럼 이제 7억에 팔아달라고 매물 접수를 했는데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팔아야 돼? 내가 개공이든 소공이든 이거를 어디다가 살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매수자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 매수자를 어떻게 찾을 거냐? 어떻게 찾아요? 광고해야지. 그럼 광고는 어디다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최근에 광고비가 얼마 들고 내가 어디다 광고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업을 했던 분들이 많이 알겠지. 하지만 시대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10년 전에 했던 스타일 갖고 광고하시는 분한테 배우면 여러분은 10년 전 스타일로 중개에 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최근의 추세는 IT라든지 AI가 발달되면서 이게 유형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나이 많으신 소장님 밑에서 배우면 배울 게 없어요. 최근에 젊은 친구들 얼마나 재빠르고 빠른지 몰라요. 거래 계약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유튜브도 있고요. 블로그는 뭐 옛날부터 계속 해왔던 거지만 많이 죽었죠. SNS. 요즘에는 인스타로 팝니다. 스레드에서 아파트 파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파트너스 중에 우리 세종센터라고, 박다영 대표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저랑 이제 제일 그래도 좀 오래됐죠. 같이 친하게 지낸 지. 근데 최근에 스레드가 뭔지는 아세요? 인스타그램에서 하나 더 만들었는데 스레드라고, 거기는 반말로만 합니다. 반말로만 나 오늘 이랬는데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팔로우 된 친구들이 너 그랬어? 난 이랬는데, 이게 반말로 해요. 제가 나이가 몇 살인지 중요하지 않아. 거기 이제 반말로 하는 데인데
어느 분이 나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 뭐 중개하는 거 보고 전화 지금 문의하는 건데 너 내가 나한테 가장 좋은 뭐 아파트 하나 추천해 줄 거 있어? 나 전세로 이사할 거거든. 그랬더니 그럼 문의하러 와. 해서 하나씩 문의가 또 온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최근에 스레드 생긴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그럼 스레드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젊은 층이 많은 곳에서는 스레드를 보고도 연락이 와서 중개사무소 오는데 물론 거기서는 그 인터넷 상에서는 SNS 상에서는 반말하죠. 근데 고객이 오면 거기서 반말하겠습니까? 안녕 반가워 이러진 않아요. 예 대표님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반말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한 스레드가 뭐야라고 하시는 거 지금 처음 들었다. 그러면 이제 저 따라다니면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면 뒤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유튜브를 옛날에 직원 시켜서 촬영하고 직원 시켜서 편집하고 직원 시켜서 올렸는데 이게 오늘 찍어서 오늘 올려야 되는데 직원들은 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어서 안 되겠다. 그냥 내가 배우자. 그래서 제가 캡컷부터 브루 다 제 공부하거든요. 제가 공부해서 제가 차 옆에서 올려봤더니 물론 전문성은 없겠죠. 간단한 건 제가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걸 올리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가야 돼요. 아주 전문적인 거 아닌 거라면 빨리 올려서 빨리 정보를 캐치해서 주고 빨리 내가 계약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난 못해 이런 순간 중개업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배우지 않고 하겠다 그냥 거저먹겠다 이거는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철저하게 내가 창업을 하고 배우든 배우고 나서 창업을 하든 어찌됐든 순서가 바뀌든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부동산에다가 광고 제일 많이 하죠. 근데 최근에 네이버 부동산을 사람들이 허물, 뭐 허위 매물, 뭐 낚였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신뢰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보긴 보죠. 하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직방은 또 뭐고 다방은 뭐야. 자,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직방 다방은 다 들어봤는데 뭐 커피숍이야? 뭐 이런 한 분 있어요. 나 깜짝 놀라서 다방이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하잖아. 원룸을 주로 하는데 광고 플랫폼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광고를 하면 얼마나 들까? 직방에 광고 올릴 때 얼마에 한 건당 얼마 이게 아니라 얘는 월 계약이에요. 월 얼마, 뭐 3개월 계약에 얼마,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달라요. 네이버 부동산은 한 건 올리는데 얼마, 그리고 SNS는 얼마요? 공짜, 내가 하는 거니까. 블로그 얼마요? 공짜. 그리고 유튜브는 공짜가 아니라 인력이 좀 들어가죠. 내가 준비가 돼서 매물에 대한 소개도 해줄 정도가 되고, 뭐 얼굴이 나타나는 게 싫어요. 그럼 얼굴 안 보이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핑계거리만 찾는 거지. 남들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안 해? 나는 SNS 싫어해. 내 개인정보가 날아가기 싫어해. 그러면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싫고 이렇다 그러면 어떤 사업인 거든 간에 사업에서 성공할 확률은 조금씩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는 남들이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새벽에 잠 많이 줄이고 저도 지금까지 4시간에서 5시간만 자지 10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살쪘나? 돼지됐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내가 이 목표를 갖고 창업을 하면 여러분은 CEO가 되는 거고 소공이 되면 내가 계약한 건에 대한 책임자가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중개 브리핑을 대충 해놓고 얼마 벌었고 나니까 이거 돈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서 앞으로 내가 뭐 소공이지만 곧 개공이 되면 소공을 다뤄야 되고 중개보조원을 다뤄야 되고 중개보조원이 2명이다가 뭐 3명, 4명, 5명 되면 매물 확보도 되게 많이 되고 점점 커지는 중개업의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하나씩은 다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격증만 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냐?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이 질문을 뭐 나름대로 저도 창업해서 성공을 했다 하지만 성공했다가 잘 나가다가 안 돼서 문 닫고 한 적도 있어요. 공인중개사 학원을 제가 4년 하고 문을 닫은 적도 있고 인터넷 사이트야 엄청 잘 됐었어요. 옛날에 애땡땡 뭐 박땡땡보다 저희 랜드삼이라는 사이트가 매출이 더 높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대에 맞춰서 마케팅이라는 거를 애땡땡을 붙였더니 훨씬 더 잘 나가고 이게 강사지는 되게 좋은데 어떻게 보니까 마케팅으로 꾸며놓은 그 회사가 더 크는 거야. 그거 보면서 이건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전문 마케터를 만들고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제 사이트를 접고 다른 회사를 합류를 했었는데, 물론 거기서도 뭐 이제 잘 나갔죠. 잘 나갔는데 CEO에 대한 어떤 위험이 좀 있어서 그 CEO가 저랑 되게 잘 진행해 왔는데 다른 데 눈독을 또 들이다 보니까 회사가 좀 힘들었던 경우도 있어서 문 닫고, 이러면서 이제 잘 됐다가 안 됐다 이런 거를 겪다 보니까 잘 되는 데는 이유가 다 있고요.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앞에서 네가 뭔데 창업 성공이랑 강의하냐 그러면 저 창업에 성공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내가 강의를 해? 어떻게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창업이라는 거는 이거야. 자, 내가 내 모든 책임 하에 이 사무실이 돌아가는 대표이사예요. 대표란 말이야. 그리고 CEO란 말이야. 그럼 CEO의 마인드로 내가 이걸 운영해서 최대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최대한 내가 만약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들어가는지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매달 월세 뭐 얼마가 나가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나면 나는 어느 정도 매출이 어떤 이익을 가져가겠다. 이런 거를 계산을 안 하고 무턱대고 하는 분들하고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들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몰라도 한 5천만 원 든데 들었어. 근데 나는 매달 5천만 원을 들어서 1년간 얼마 정도 벌 거야. 매달 매출을 내가 뭐 300만 원씩 했어. 그럼 이제 1년에 3,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네. 몇 년을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이 없이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업에 일단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요.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선배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저는 일단 가장 좋은 거라고, 꿀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러려면 그 선배를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선배들이 몰려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어떤 그 중개 실무 교육, 우리 메가랜드에서는 MSA라는 우리 중개 실무 마스터 과정이 있고, 뭐 다른 타 업체, 제가 예전부터 해왔던 곳은 RSA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있고, 뭐 다른 지역의 마케팅 관련된 거 어떤 학원별로 이제 실무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럼 일단 내가 가장 친근한 곳, 내가 그래도 아는 곳 가서 보통 배우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동기들을 만나게 되고, 근데 그 기수가 만약에 10기까지 있는 기수면 선배들을 되게 많이 만나겠죠. 근데 올해 신설이 된 곳이면 선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생님들, 선생님들, 성공한 선생님들 어떻게 하니까 좋았다, 계약서 쓰는데 조심할 게 뭐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일단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그 다음에 선배를 만나서 조언을 듣고 이분이 잘할 수 있었던 배경, 그 당시 이분이 뭘 하니까 좋았다, 그리고 이분이 말투, 이분이 계약서 쓰는 모습,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창업을 하게 되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좀 약간 스피드하게 성공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중개업을 이제 하고 창업을 딱 했어. 자, 여기 미스터 문제. 내가 이제 창업해서 여기 센터에 앉아 있어요. 자, 이제 이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토지 중개 해본 적 있어요? 나 창업했는데 토지 중개 해본 적이 어디 있겠어? 상가 중개는 해본 적 있어요? 없대. 그럼 이제 상가 매물이 들어오면 어디다가 적어놓고 어디다가 관리하십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가르쳐 줬대요. 그냥 어깨 너머로 누가 하는 걸 좀 본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야, 20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까지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해서 벌고 애들을 키우고 뭐 땅땅거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배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선생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고 물어보기가 좀 그렇고, 제가 또 나름대로 좀 바쁘잖아요. 뭐 답변을 바로바로 해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자주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디프리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이런 거 조심하시고 한번 줘보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 자체를 시작을 안 하시는 분은요, 그냥 골방에 앉아가지고 손님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자, 보세요. 자, 토지를 살려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지 않아. 상가를 살려는 사람은 많을까요? 많지 않아. 공장을 살려는 사람은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근데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은 많을까요? 많았죠. 근데 최근에는 많지 않지. 왜? 수요자가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와. 대출이 규제가 세.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이런 부동산 현상 과정에서 살려는 매수자가 많이 줄어들면 매도자는 발을 동동 굴거요. 빨리 팔고 나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야지. 근데 가격을 낮췄는데 여기서 좀 이따 또 낮춰.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계속 떨어지네. 사면 안 되겠네. 그러면 이제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우위를 갖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면 그때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아파트가 8억이었는데 얼마 전에 8억 2천에 옆에 집이 거래가 됐대요. 8억 2천? 여기 또 한 번은 8억 3천에 거래됐대. 그럼 집값이 올라가죠. 그럼 소유자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빨리 안 사면 안 되겠다. 조금 금액을 더 주더라도 사야겠다. 그러면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못 팔아. 지금 팔면 나 8억 5천에 팔 수도 있을 것 같아. 얼마 전에 8억 3천에 거래됐대. 조금만 참자. 나 힘들어도 참아. 굶어. 이렇게 해서 안 내놔. 그러면 이제 또 거래가 없어요. 그런데 매수자보다 매도자 우위 시장일 때에는요. 거래가 좀 더 많습니다. 왜?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만 일단 물건은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자가 많은 시장일 때 중개 거래 계약이 좀 많아요. 근데 수요자가 많지 않은 시장이 아파트보다는 토지, 상가 이쪽이다 보니까 금액은 거래하게 되면 크다 보니까 중개 보수는 많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수요자다, 수요자. 그럼 수요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투자를 생각하고 이 사람을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데, 자, 매수자가 궁금한 거는 집을 사는데 거주 환경이 어때요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집을 샀을 때 투자 가치가 있겠냐?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주변에 중학교는 괜찮은 중학교가 있냐? 뭐 고등학교가 좋은 게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내가 아파트 중개하면서 여기 단지 안에 중학교가 몇 개 있는데 어디 중학교가 제일 좋다. 이 중학교 가려면 여기 집에 이사를 해야 된다. 이런 정보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정보 자체를 모르고 이 사람이 다 알아갖고 오잖아? 그러면 나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만물박사가 돼야 돼요. 왜? 그 동네에서만큼은. 학군이 어디가 좋아, 학원이 어디가 좋아, 음식점은 어디가 제일 맛있어, 매수자한테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다 만들어내야 돼요. 심지어 저희 우리 파트너스 중에 우리 정릉센터의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그 메모를 하나 A4 용지를 만들어서 배달을 시키면 제일 빨리 오는 집이 치킨집 중엔 여기고 맛은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목록을 써놨어요. 이거 주면 매수자 감동합니다. 다른 데보다 난 달라.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데 도움을 줬잖아요. 그럼 계속 생각하게 돼 있고 이분이 2년 정도 살다가 가기로 했어. 그럼 2년 뒤에 다시 저한테 오지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세미나 하거나 이럴 때 꼭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이분 했던 분이에요. 했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누구한테 듣지 않으면 내가 창의적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20년,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어떤 게 좋았던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중개 너무 어렵대. 중개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왜 어려워요? 매물이 없어요. 팔려고 하질 않아요. 막 이래. 그럼 매물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그죠? 그리고 매수자가 없대. 매수자 없으면 매수자를 만들어야 되고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매물이 없다라는 핑계 중에 하나가 토지하고 상가 같은 경우는 매물이 없대요. 근데 매물이 나오잖아. 나와도 그 매물에 대해서 본인이 잘 설명을 못 해요. 그 매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토지에서 뭐 하려고 하는데 되어 있더니 자기 여기다가 상가 지려고 하는데 자기 뭐 여기서 요양원 지으려고 하는데 이 땅이 요양원이 돼야지 중개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이제 갑자기 공법 선생님이 보고 싶어지기 시작해요. 요양원? 요양병원? 요양병원 의료시설인데 의료시설은 자연녹지 지역에서 되나? 이건 시험이 안 나왔는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거기서 탁 막히니까 이제 분석 자체가 안 되죠. 안 되니까 이제 싫어지는 거야. 그냥 내 매물장에 얼마짜리 토지 팔아주세요만 받아놓고 이거에 대한 분석은 안 돼 있으니 이제부터 저기 구석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이거 매물 내놨던 분이 전화 오면 막 이래요. 죄송해요. 제가 뭐 이 매물 받았는데 깜빡했어요. 이게 아니라 매수자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브리핑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놨는데 살려는 사람이 없다. 이런 핑계 대면서 매물을 내놨던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은 다른 중개사무소에 연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가 안 되니? 왜?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곳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군데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피드백이 오는 걸 보니까 이쪽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매물 요 관련된 분석을 해보니까 요런 게 적당해서 누구 매수자를 찾아서 브리핑을 했는데 금액대가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다음에 손님이 또 오면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사람은 매물을 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면 제가 가격을 조정할 테니까 그분하고 얘기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피드백을 또 받으면 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야. 매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요 피드백을 드려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피드백. 예. 그리고 매수자를 찾지 못한다. 요게 이제 또 문제야. 자, 매물은 받았는데 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땅을 지금 내가 아직 200평을 받았어. 200평을 지금 현재 의정부의 무슨 시청역 앞에 있는 땅을 받았어. 그럼 이제 의정부 앞에 땅을 살 사람, 그럼 여기에다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분석해놔야 요거를 살 사람들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광고도 적절하게 어디다가 내야 되겠다. 요건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어야겠다. 현재 시세 80억짜리 땅이 지금 현재 엄청 싸게 금매로 나왔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고 해당 위치가 이래서 이런 물건입니다 라는 광고를 내가 찍어서 올려놓든가, 여기저기 밴드에 부동산 관련된 밴드나 투자방에다가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매수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중개업이 힘들다고 자꾸 하는데 그 노력을 해보기나 했냐 이거지. 그냥 앉아가지고 매물 받아놓고 있으니까 뭐 누가 내 부동산이 엄청 유명해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해보겠죠. 네이버에 올려놔요. 근데 광고 문구가 섹시하지가 않아서 안 봐 사람들이.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럼 광고 문구를 어떻게 쓰는데 눈을 어떻게 끄는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지 나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광고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눈에 잘 들어온다. 나도 이렇게 써야지.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도 문의가 오지 않는 경우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내 사무실은 저는 오피스텔 전문이라서 저는 아파트 쪽 전문이라서 저는 상가 쪽 전문이라 토지는 안 합니다. 토지가 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물 확보를 한 후에도 실질적인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럼 얘 날리고 쟤 날리고 하다 보면 내 물건은 또 다 사라지고 나 다시 또 매물 확보해야 돼. 이미 확보했던 매물도 못하고 있는 거를 그 상태에서 또 다른 매물 찾으니 매물은 쌓이긴 쌓였는데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 지인이 가지고 오는 물건 있잖아. 요거 이제 내가 중개업을 창업을 하시잖아요. 뭐 소공을 하거나 하면 야, 너 중개업 일한다며 이거 좀 팔아줘봐. 이렇게 해서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 봤던 그런 지인들이나 우리 대표님들 지인들 보면 터무니없어 다. 팔아달라고 했는데 금액대는 되게 높게 나와요. 정확한 시세 파악도 안 됐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고 내놓고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뭐 야 이거 5억짜리인데 난 4억에 내놓을게. 시세 알아보니까 1억이야. 이건 지인이라 뭐라 말도 못하고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엄청난 금액으로 뭐 매각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사이가 좀 어정쩡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좀 많아서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조금씩 이제 이겨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물건이 나오면 나 혼자 하고 있으면 되게 힘든데 제가 개공을 하면 소공을 뽑거나 개공이 있는데 내가 소공을 들어왔어. 그럼 개공하고 의논을 하거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이 더 많고 한 명이 더 많고 세 명이 더 많으면 이 물건 좋네 나쁘네 하면서 자기 실력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서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즉 사람이 있거나 어떤 모임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물건인데 내가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걸 넘겨받은 중개사라면 그 자료를 받아서 내가 이런 물건이 있는데 요거 좀 너도 혹시 이런 물건 찾는 사람 있으면 좀 줄래? 그래서 내가 정보를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거를 분석할 시간이 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해요. 근데 자료가 너무 분석이 잘 돼 있으면 이거 보고 바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중개 성사율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속을 만약에 받았다면 엄청나게 자세하게 잘 만들어주는 게 좋고, 그래서 그 넘겨받은 중개사도 이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성사율이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어떤 사례가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뭐 선배들이랑 이 물건에 대해서 뭐 그냥 술 먹다가 뭐 모임 밥 먹다가 얘기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집단 지성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계약을 먼저 성사시켜서 의욕을 일으키면 도움이 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중개 업무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스타도 있을 거야. 스타디 모임 같은 경우나 오픈 카톡방에 가면 중개사들이 모여있는 방들이 있어요. 저도 물론 하나 운영하고 있긴 있는데 여기 카톡방 가서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제가 오픈 카톡방 2개를 하는데 저희 미스터홈즈 대표님들 카톡방,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채널 톡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제가 기존에 옛날에 강의를 했던 그 RSA라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개업을 하고 계신 분들 한 250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관련된 건 거기서 사람들하고 의논 나누고 막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자기가 받으면 올려놔야 되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게 한 번도 계약이 안 되면 이게 잘 눈팅만 하고 글을 안 써요. 근데 한 번 된 사람은 계속해요. 이것도 되는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서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실무 관련된 강의하는 곳이 있었으면 그 동지들 있죠. 동기들하고 좀 만들어 두면 내가 좀 힘들 때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뭐 상담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배들, 오빠들, 누나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동생들. 그리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시작한다고 여러분 이제 자격증 이제 땄잖아요.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저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좀 해봐야겠구나. 내가 초보 중개사인데 이 정도는 알고 가야겠구나 라는 거를 설명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요거는 2020년도 사진이죠. 뉴스죠. 지금으로부터 4년 전입니다. 저 때가 2월 달이니까 언제냐면 코로나가 막 터질 시점이었었어요. 이때 그때 당시에 중개업소가 중간에 이제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미스터홈즈에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기자분이 와서 미스터홈즈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데 뭐 인터뷰 좀 하고 싶습니다 해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투데이에서 하는 건데, 자, 일단 매년 개업 공인중개사가 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업이 돼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게 10만 명에서 11만 명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 중에 창업을 하는 인구가 있고 중간에 폐업을 하는 인원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1만 명 정도는 얼마 정도 못 가가지고 폐업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폐업률이 더 높아졌죠. 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거래 계약을 못 써요. 월세 내기도 힘들어. 어떻게 해? 문 닫아야지.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중개 보수도 막 4%대야. 우리 0.9 최대죠. 0.9, 0.5, 0.7 막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거긴 4%대야. 물론 그들은 밑에 변호사한테 뿌려줘야 되는 돈이 있고 법무사한테, 세무사한테 뿌려주는 돈이 있는데 가장 우두머리는 브로커예요. 중개사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 중개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45위입니다. 45위. 45위. 1위가 영국, 2위가 제가 봤는데 중국이 10몇 위고요.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해요. 일본도 저희보다 훨씬 앞이고. 근데 우리나라 45위야. 즉 부동산 시장이 너무 소상공인들이 몰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단합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창업했다가 내일 폐업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치고 전세 사기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면서 신뢰도를 많이 잃었고 남들이 볼 때 안 좋게 보는 시선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 부동산이 정말 종합 컨설팅을 다 해주는 회사다. 저는 그래서 미스터홈즈라는 회사를 만든 거고 그걸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지금도 키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시대에 매년 1만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시장에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신뢰도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전세 사기거든요. 우리 중개사들이 전세 사기를 다 쳤나? 중개사 몇 명을 껴가지고 그 몇몇이 전세 사기 친 걸 갖고 공인중개사는 다 전세 사기 친 사람입니까? 이게 아닌데 제가 더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친 적도 없고 우리 파트너스들 중개사 대표님들 보면 그분들이 왜 욕을 먹어야 돼? 왜? 중개 사기 안 쳤거든요. 전세 사기 안 쳤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나 뭐 어떤 보도나 뭐 댓글들을 보면 중개사들은 뭐 해주는 거 하나도 없이 돈만 많이 받아가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격증 따기 전에는, 중개업 하기 전에는 아파트 사고 팔 때 중개보수 너무 비싼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막상 따고 나니까 이거 보통 아니구나.
또 일하는 것도 보통 아니구나. 야, 이거밖에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안 해본 사람하고 해본 사람은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편협하게 그 글 쓰는 거 댓글 읽으면서 내가 열받으면 안 되는데, 야, 이렇게 생각하네? 이런 모질이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 네가 의사표시하는 건 자유니까 그렇게 해. 근데 나중에 알게 되면 후회할 거야.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그래서 중개업소가 폐업을 막으려면 이제 어느 해야 되냐면 세무하고 법무도 다뤄야 되는데 이걸 혼자서 할 수가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화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월세 120에 뭐 이래서 뭐 보증금 2,000에 120, 130 뭐 이 정도 가서 이제 내가 창업을 했는데 하다 안 되면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세무, 법무 이런 거 할 일도 없지. 그냥 집만 보여주고 계약서 쓰고 이거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려면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내가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위치인데 이런 물건이 있으면 어떤 게 좋을지 뭐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컨설팅으로 가야 되고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더 자세한 거는 세무사, 법무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시는데 요런 점은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야. 세무 맨날 바뀌고 개정되고 법무 너무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집 보여주러 가는 것밖에 없어. 이러면 안 되고요. 내 능력을 조금씩 키워서 우리가 그래도 기업형으로 좀 약간 이 동네에서 잘 나가는 부동산이 된다라는 거를 목표를 갖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 사진 딱 보세요. 이 사진 보면 뭐 느끼시는 거 있어요? 이게 바로 얼마 전 여러분 모습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모의고사 보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해서 내가 드디어 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막상 이제 현실은요. 조금 일하다 보면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 계약서 큰 걸 안 써봐서 그래요. 계약서 큰 거 한번 써서 계약서 쓰고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보면 내가 이 직업 선택 너무 잘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자격증을 땄나? 그러니까 반응이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공부할 때가 좋았어요 라는 말은 지금 현재 중개업을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난 중개업을 평생 직업을 할 겁니다. 이런 분들은 중개업을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로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습을 유지해서 계속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설명을 간략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 창업할 때 제일 질문 많이 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7가지였는데 제가 이제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8가지. 그래서 8가지를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